강미숙 작가, 이게 나라냐? 정치적 판결, 정치적 행정조치, 정치적 입학 취소.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여객선 사고가 났을 때 비록 박근혜 정부이긴 했지만 정상 국가이니 구조 시스템이 가동될 거라고 믿었다. 그것을 의심할 정도로 나라가 망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구조 작업이 끝났겠지 했을 때 국가가 멈춰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슬로우 모션을 보듯 천천히 아이들이 수장되는 것을 생방송으로 지켜보았다. GDP 세계 13번째 나라가 자국의 영해에서 자국의 아이들을 구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상상 밖의 가정은 현실이 되었다. 그날 이후 나는 내 아이들을, 내가 만나는 아이들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어른이어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도 자각하지 못했다는 것이 부끄럽고 또 부끄러워서 밥을 먹는 것조차 죄스럽게 느껴지는 나날이었다. 이게 나라냐? 차가운 아스팔트에서 목 터지게 외치며 부도덕한 정부를 끌어내리고 나서야 비로소 다시 엄마가 되고 어른이 될 수 있었다. 2019년 8월 9일 촛불 정부는 검찰개혁의 선봉장으로 조국 민정수석을 지명했고 그날부터 시작된 그의 가족의 멸문지화가 오늘에 이르렀다. 나는 만 2년하고도 보름이 지나도록 그들이 마치 세월호처럼 천천히 상식의 바다에 수장되는 것을 생중계로 지켜봐왔다. 그 어떤 논리도 필요 없는 조국 일가 몰살 작전이다. 그리고 한 청년이 정치 세력 간 권력 투쟁의 제물이 된 오늘 또다시 이게 나라냐? 피가 솟구친다. 블라인드 채용처럼 사건에서 이름을 지우고 보면 도저히 여기까지 올 수 없는 일이었다.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 부인을 전격 기소하기 전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힌트를 준 작전명 조국 죽이기가 그때만 해도 아내와 딸을 금치산자로까지 만들 계획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 법. 어쩌면 저들은 180석이나 가지고도 큰 소리만 뻥뻥 쳤지. 허장 성세임을 알아채면서 점점 과감해지고 잔인해졌을 것이다. 언론과 짬짬이 하고 재소자 진술 훈련이 드러났을 때 순간 움찔했지만 상대가 흉중에 품은 칼이 비수가 아님을 알아챈 윤석열은 점점 과격해졌고 노골적으로 공격했다. 그러니 저들은 억울할지도 모르겠다. 날 원망하지 마. 말은 안 해도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준 거잖아. 부산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대법 판결까지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다고 교육기관답게 행동했다. 하지만 대학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교육부 장관은 부산대를 콕 집어 무죄 추정의 원칙과 상관없으니 조민 입학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1년의 조치 계획을 보고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냈다. 그리고 부산대가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자 기다렸다는 듯 고려대까지 거론한다. 교육부의 처사는 비겁하고 비교육적이다. 대법원 판결이 있기도 전에, 아니 대법 판결이 유죄라 하더라도 그간 입시에 활용되어 온 봉사활동의 관행을 반성하며 거부해야 마땅한 처사다. 그리고 투명성과 신뢰가 떨어지는 창체활동과 생기부 작성에 관해 개혁 로드맵을 내놓아야 했다. 대한민국 전역에서 이루어지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관행을 한 명의 학생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국가의 실책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교육부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대학도 마찬가지다. 술을 마시지는 않았지만 차에 술병이 있어 면허를 박탈한다는 해견 논리로 입학 취소를 말한 이들은 다름 아닌 상합탑이라고 부르는 대학에서 일어난 일이다. 선생이란 자들이 자신의 학생을 보호하기는커녕 사냥몰이에 합세해서 제자를 내동댕이 치는 현실. 교육부 장관이나 대학의 관계자들 모두 교육자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비교육적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자신들도 설득하지 못할 궤변으로 제자를 팔아넘기고 스스로 오욕의 길을 선택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는 고문과 구타, 왜곡과 조작으로 권력에 저항하는 학생과 제야 인사들을 억압했다. 권력의 정당성이 약하니 제나라 젊은이들을 고작 집회를 한다고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몇 년씩 감옥에 격리시켰다. 이명박근혜 정부는 자본의 위력을 내세워 밥줄과 연구 용역을 끊고 재물 손괴 책임을 물어 전문가 집단과 노동자들을 올감했다. 과거의 국가폭력은 그랬다. 말은 똑바로 하자. 조국과 정경심, 주민에게 가해진 1년의 과정은 가혹한 인권 침해이자 명백한 국가폭력이다.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가족 사기단으로 만들어
진보를 자처하는 정당과 시민들조차 그들에게 가해지는 인권 탄압과 폭력에 환호하게 만들었다. 그렇게까지 전리품을 얻게 되다니 그들 자신도 놀랐을 것이다. 대한민국 시민권자들은 모두 대한민국 공교육을 거친 사람들이다. 철들기 전부터 학교에서 우등생 몰아주기와 편법을 보고 저라 다소 과장된 인턴 확인서, 봉사활동 증명서의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부끄럽게도 나도 그랬고 내 아이들도 그랬다. 시의회 의장 이름으로 표창장을 받고 기관장 명의로 공로상을 받아도 그 근거를 따져 물을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게 돌아갔던 수상은 의뢰 그런 것으로 나도 그렇게 자랐고 부모가 되어서도 그랬다. 학교에서 모자라는 봉사 시간을 푹 뽑기 1시간으로 퉁쳐줬을 때 아이도 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다. 그렇다면 나도 내 아이도 그것을 주선하거나 알고도 생기부에 써준 교사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학교장도 시간을 부풀려 봉사활동, 확인서를 써준 기관의 대표도 봉사활동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증하지 않은 대학도 표창할 만한 근거를 확인하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졸업식마다 표창장을 남발하는 정치인과 기관장들은 다 기소하여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공정이다. 최소한 정치인 자신과 고위 공직자만이라도 전수조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묵인하고 방조해온 관행을 한 청년에게 뒤집어 씌우는 건 어른으로서 비겁한 짓이다. 그렇다. 민주주의를 외치고 공정과 정의를 외치면서 정작 일상 속의 부정, 부당, 불합리에 대해서는 아이의 눈에 안대를 씌우고 나도 눈을 감았다. 그렇게 공교육은 국가의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거짓을 가르쳤고 대학은 학위 장사를 하고 개인은 학연, 지연, 혈연으로 얽히고 설킨 네트워크로 열매를 공유하는 것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거대한 공범이 되고 아이들은 오직 자기 몫의 파이가 커지는 것을 공정으로 여기는 괴물로 자랐다. 무엇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어 온 걸까? 예전에는 서울대 연고대 학생들이 앞장서서 정세를 분석하고 정의를 외쳐 명문대는 역시 다르다고 칭송받았다. 공동체를 향한 외침이 있어 명문대의 권위가 더욱 빛났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위로 갈수록 더하면 더했을 아이들이 마치 자신은 토시 하나 거짓이 없는 양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이상한 세상에 와 있다. 언론이 그들에게 편파적인 현미경을 들이대서가 아니라 실제 현장을 들여다봐도 그러하다. 공교육을 거친 학부모 학생들이라면 인턴이나 봉사활동, 스펙 허위가 설사 사실이라 해도 징역을 산다고 하면 속아 웃을 일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일이 사법기관과 정부의 이름으로 눈앞에서 벌어졌다. 한쪽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빠져나가고 다른 한쪽에서는 증거를 들이대도 권력형 범죄라고 하니 비판 아니면 조롱이다. 청년들이 기성세대를 조롱하는 목소리에는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개혁을 말하면서 그런 짓을 하다니 라기보다 스펙 부풀리기쯤이야 누구나 하는 일인데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지켜주지도 않는 걸 보니 당신들 찌질이들이구나. 힘센 쪽이 어느 쪽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답지를 찾아가는 것. 그래서 민주개혁 진영을 조롱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민주개혁의 상징인 586 세대가 조롱의 대상이 된 데에는 이런 시선도 있다고 본다.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권력기관의 개혁, 특히 검찰개혁의 최선봉에 조국을 세웠는데 대통령도 교육부 장관도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으니 조국과 그의 가족들이 조롱의 대상이 된 것이다.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입시를 전수조사하자고 한들 어차피 밀어붙일 힘도 없음이 드러났으니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정치적 판결, 대학의 정치적 입학 취소 결정, 교육부의 정치적 행정조치, 7군데 인턴과 봉사활동 이력서가 허위라고 징역 4년을 선고하고 표창장으로 의전원을 취소한 덕분에 사법부와 부산대는 자신의 역사에 굵은 족적을 남겼다. 그리고 교육자로서 가장 비교육적인 처사를 행한 윤회도 교육행정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남겼다. 언젠가 반드시 부메랑을 맞게 될 것이다. 가짜 스펙을 만들어 의전원에 합격시킨 현직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아도 입학 취소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의사로 일하는데 법적 하자가 없고 합격 여부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입학을 취소하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언 아스팔트를 녹이며 이게 나라냐 목토지게 외치고 얻은 나라에서 목도하는 현실이다. 2019년 8월 9일부터 지금까지 윤석열, 아니 검언정 카르텔이 기획한 대로 왔다. 검찰이 기획하고 그들에게 동조한 법원과 언론, 독려하는 장관, 제자를 내치는 대학, 그리고 침묵하는 민주당과 대통령. 이게 2022년 대한민국이다. 분노하기에도 지쳐 쿠데타는 이렇게 조용하게 올 수도 있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어 잠도 오지 않는 오늘. 그러나 옛것이 가고 새것이 오기 전에는 온갖 병리적인 현상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법이다. 그럴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다시 처음부터
스텝을 밟아야 한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역에 날아오른다고 했으니 신발끈을 고쳐매는 수밖에. 먼저 가신 분의 외침을 떠올린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강미숙 작가.